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안에 실천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저희가 10가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지켜보시죠. 기상 30분 일어나자마자죠. 건강습관 이것을 지켜라. 첫 번째. 기지개를 켜라가 나왔는데 기지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켜지는 건데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네,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몸에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자고 있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에너지 소모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지개를 켜게 되면은 심장을 자극하고 우리 몸에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서 혈액 순환을 좀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켰는데 나이 들수록 기지개가 좀 멈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기지개를 켜고 바로 기상하면 될까요? 일어나면 될까요, 교수님? 네, 기지개가 이제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기지개뿐만 아니라 가벼운 관절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면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들이 풀어져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신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런 그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에 좀 몸에서 먼 쪽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에서 먼 발목부터 무릎, 고관절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팔, 그러니까 손과 손목, 팔꿈치 이 순서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좀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이 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누워 있을까? 저는 궁리하기 바빴는데 오늘 이제부터는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여유를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내 하면 좋은 습관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불을 뒤집어라. 저는 솔직히 그냥 이불에서 몸만 쏙 나왔거든요. 네.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예, 영국 수면협회에서 좀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아침에 이부자리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이불을 잘 정리해서 덮어놓는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좋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잘 정리해서 덮어놓는 분들은 자는 동안 이제 배출된 뭐 가스나 땀 같은 이런 분비물들이 그대로 이불 안쪽에 잘 남아있으면서 진드기 같은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쉬워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시면 이불을 좀 뒤집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침구 정리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입안도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냐면 입을 헹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는 동안 사실 입이 마르고 세균도 더 입안에 세균도 많이 생기는데요. 더 자고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양치까지 하면 좋겠지만 사실 양치는 식사 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양치했다고 식사 후에 거르는 것보다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입만 헹구는 것도 좋아요. 침을 뱉고 혀를 가볍게 닦거나 또 맹물보다는 가글액을 사용해서 입안을 헹구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입안이 더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입안을 헹구는 습관 자체가 이런 구강이 건조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부지런해야겠습니다. 기지개 켜고 이불 정리하고 입도 헹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뭘 하시면 좋을까요? 공개합니다. 공복에 이것을 마셔라. 이것 무엇일까요? 과연 뭘 마시면 좋을지 저희가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앞에 보시면 우유 있죠, 주스 있죠, 또 커피가 있죠, 물도 있는데 네 가지 중에 뭘 마시면 좋을까요? 저는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마시는 건 커피예요. 그러니까 딱 잠을 확 깨고 이러니까 달콤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더라고요, 저는. 아니 저는 근데 항상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 신선한 우유를 마셔라 그러거든요. 완전 식품이기도 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요. 우유도 좋을 것 같지만 네. 저는 또 아침이면은 왜 상쾌하고 신선하게 열어야 되니까 갓짠 주스를 마시면 좋지 않을까 골라봤습니다. 허 교수님, 정답이 이 중에 있나요? 일부러 피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물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밤 사이에 수분이 많이 체내의 수분도 떨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이제 물을 마셔야 소화기관도 잠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장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속도 더 편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아침에 물을 마시게 되면 또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특히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시면 식욕이 좀 포만감이 들어서 식사량이 좀 줄어서 열량 섭취가 한 13%까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찬물을 드시면 이제 일단 장도 좀 많이 놀랄 수가 있고 또 자율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체내 우리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대사 면역도 떨어지고 대사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커피도 이렇게 마시는 거니까 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복에 물 대신 커피 어떻게 안 될까요, 교수님? 네, 커피 너무 많이 드시는 커피는 아침에 좀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아침에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과 상충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과도한 각성작용을 통해서 두통이라든지 속쓰림, 메스꺼움, 두근거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커피 섭취는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도 몇 건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이거 컵에 컵인데. 아니 근데 저도 왠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뭔가 힘이 나는 것 그렇지. 같은데 아침에 커피를 좀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교수님? 네, 원래 위장 장애가 좀 있었던 분들, 영주성 식도염이 있었던 분들은 아침 커피를 드시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커피 자체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고 또 하부식도 괄약근에 영향을 주어서 역류가 더 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커피 섭취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커피를 드시면 비타민 D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서 흡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이 B나 C가 흡수가 덜 된 채로 빠져나가기가 쉬워서 아침에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 섭취를 드시는 게 좀 좋지가 않고요. 공복에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 또 카페인이 다 대사가 돼서 나가는 식후 2시간 이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잘 따져서 드셔야겠고요. 근데 제가 고른 주스는요, 이제 생과일로 짰으니까 비타민도 많고 영양도 풍부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침에는 좀 삼가라. 의외예요, 교수님. 예, 주스는 생과일과 다릅니다. 아무래도 섬유소가 많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요. 섬유소 함량이 낮고 단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가당 주스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인위적으로 당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이지 당분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주스를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글 질환 관리에 해롭지요. 특히 자몽 주스와 같은 과치 주스 일부는 약물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약성분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올리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스 섭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뭐 커피나 주스는 좀 아침에 피해라라는 말씀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됐네요. 왜 아침에 우유를 좀 피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위가 건강하고 소화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네.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위가 건강하지 않거나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위장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위산과 만나면 딱 그 단백질 형태로 굳게 돼요.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좀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속이 더 쓰려지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도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가 있어서 내가 위궤양을 진단받았거나 위염으로 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빈속에 우유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국인은 유당불내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데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나면 항상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설사라거나
그러니까 불편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우유를 드셨을 때 증상이 더 나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식사 사이에 식간에 마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침에는 우유나 주스, 커피보다는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권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복에 마시는 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다는 뜻으로 작은 차트로 준비를 했어요. 아, 집중되네요. 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의 효과 귀엽죠? 네.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을 막아준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 흔히들 뭐 하루에 물을 8잔, 10잔씩이라도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아침에 마시는 첫 한 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순환혈액량이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변동이 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또한 탈수를 일으키면 아무래도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생길 그런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아침 첫 물 한 잔을 마시면 이런 것들을 막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질수록 탈수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물 습관의 효과는 감염 질환과 만성 염증을 줄여준다. 이런 효과까지 있어요. 네. 사실 유난히 입마름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입이 자꾸 마른다 이런 분들은 사실 내가 계속해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 만성 탈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분들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 점막만 마를 뿐만 아니라 섬모 운동도 떨어지고 또 호흡기 점막 자체가 건조하게 되어 있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식하기 좋고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도 감염될 위험이 높고 구강염증에도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위해서는 세포가 잘 활동하기 위해서도 네.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1차적으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가 결국 코나 눈 그리고 우리 호흡기계 이런 데인데 이런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눈물이나 콧물, 침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걸 이루는 것도 결국은 수분이기 때문에 네. 수분을 잘 충분히 섭취하고 몸에 수분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코비드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본인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물 한 잔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요. 마지막 살펴볼게요. 자,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오. 있다고요. 진짜예요, 이 교수님? 예, 수분 부족은 아무래도 장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위와 장운동을 떨어뜨리고 변비를 초래할 수 있고요. 변비는 궁극적으로는 대장과 같은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드시는 것, 많이 드시는 것들이 이런 변비 탈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